창의적이고 독창적이다라는 평가는 예술가에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은 짧고 예술도 짧다라고 바꿔 말하며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작가가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개념미술과 행위예술의 기수로 활동한 이건용 작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드로잉과 입체, 설치미술까지 40년 넘게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온 그를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많은 이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는데요. 즉각적으로 벌어지는 행위 예술과 달리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철저히 계산해서 몸짓으로 보여주는 이건용 작가. 이어진 삶이란 퍼포먼스에서는 소지품을 일렬로 정리해 몸까지 연결하는데요. 그는 작가의 신체가 예술의 중요한 매체임을 오래전부터 알려왔습니다. 지니고 있는 모든 소지품을 내려놓는 작가의 모습. 전시실 밖에서 만나는 예술에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념미술과 행위예술의 기수로 불리는 이건용. 그림이나 조각이 미술의 전부였던 때에 한국 실험 미술을 선도적으로 이끈 이가 바로 이건용 작가입니다. 회화를 전공한 작가는 예술이란 무엇인지, 그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는데요. 화면을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획기적인 시도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40여 년의 행적을 선보인 이건용 작가. 그는 끊임없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해 왔습니다. 이건용 작가의 작업실은 군산에 자리해 있는데요. 30여 년이 넘게 머물다 보니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작가는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부임하며 이 고장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군산에서 모든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철학적으로 다가간 이건용 작가. 이 물음을 즉각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초지일관 논리와 개념에 중심을 뒀는데요. 그가 1969년 결성한 공간과 시간이란 모임은 이론적 탐구와 실제 작품을 긴밀히 연결하고자 만들어졌고 활발한 지적 탐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무렵에는 그 해외의 어떤 그런 미술 정보, 문화 정보 이런 게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 멤버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불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어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 텍스트를 번역을 해가지고 또는 철학 문제가 생기면은 철학 전공한 사람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좌담하고 뭐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그룹 자체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죠.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도 모였고 소설하는 사람, 시인, 연극하는 사람, 아주 뭐 현대 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통칭 스페이스 앤드 타임인데 ST 그룹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미사에 있어서는 70년대 초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룹으로 이제 기억해주고 이제 그럽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림이란 무엇인지, 조각이란 무엇인지, 미술품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디에 자리하는가를 철학적으로 묻고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간 이건용 작가. 이런 과정을 거쳐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림을 정면으로만 바라보고 그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때, 그림을 대상을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신체가 그리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보는 분은 내가 무엇을 칠하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화면 뒤에서 칠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화가가 화면 뒤에서 그렸겠습니까? 이거는 회화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진한 선으로 긋고 그 다음에 밝은 화이트로 선을 그음으로써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서로 섞여가지고 선이 생겨지는 회화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보는 분들은 제가 그리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셨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 뒤에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 번 더 그어볼게요. 자, 어떤 결과가 될지. 지금 저 앞에 분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표정이 보이네요. 말하자면 한 장 안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알 수도 없지만은 긋고 있는데 서로 협업이 이렇게 동시에 약속은 안 했지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작 과정에 같이 참여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현대 미술이 소통을 끊임없이 증진시켜 나간다는 의미이겠습니다. 회화와 퍼포먼스의 만남으로 이뤄진 신체 드로잉. 작가는 총 9가지 방법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독창적 실험 미술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힌 이건용 작가. 그의 작업이 철학에 기반을 두게 된 건 학창 시절 논리학 시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1 되게 되면은 논리학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논리학 시간을 통해서 서양의 철학을 갖다가 고등학교 때 일찍이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른지기 사람이 산다는 것이 먹는다든가 마신다든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세계를 갖다가 바라보고 또 어떤 면에서 개선하고 개조하고 그러는 거, 그리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체제가 통제되고 그리고 독재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배운 거 틀리지 않냐. 그래가지고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사유해 왔던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라는 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뭔가, 미술을 미술로서 질문하는 그런 형식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정말 줄기차게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이
포기한다든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가지고 그냥 철없이 철없이 이제 지금 현재 70대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는 작업 초창기부터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할 예술품을 선보였습니다. 거대한 흙더미 위에 살아있는 나무를 올려놓은 작품인데요. 1971년 선보인 그의 데뷔작 신체향은 국외에서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 인류가 미술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훨씬 벗어난 거죠. 자연의 지층을 그리고 나무의 원목 그거를 갖다가 같이 뿌리와 같이 네모나게 구조로 떠서 전시장에다가 딱 갖다가 놓으니까 일반인도 그렇지만 정말 당대의 새로운 미술을 하려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신선하게 느껴온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현상학 메르로 뽕띠의 신체의 어떤 그런 신체성 또는 노자와 장자가 무의자연 모든 것을 갖다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있는 대로 열어주려고 하는 동양의 어떤 사유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71년도에 발표하게 돼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젊은 미술가를 주목하게 만든 작품 신체향. 파리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직접 확인한 건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결실은 이때 경험을 통해서 작가의 신체가 예술의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건데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이벤트 로지컬로 명명한 행위 예술 작업입니다. (73년도에) 파리 비엔날에 이제 참석하면서요. 예술의 그 매체가 그 작가의 몸 자체도 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거를 이제 크게 깨닫죠. 그러면서 귀국하고 그리고 이제 1975년도에 한 화랑에서 그 오늘의 방법전이라는 젊은 작가들을 하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벤트 로지컬이라는 그 제 행위의 그 통칭 명칭을 갖다가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벤트란 말과 로지컬이라는 말은 서로 상반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예견을 한 거죠. 해프닝이 너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먼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한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거로 이제 끝나버렸는데 저는 이제 그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일어난 것에 정확한 어떤 과정의 논리라든가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벤트 로지컬이다 이제 그랬는데 역시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는 것으로서 필연적인 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필연적인 논리만 가지고 그 일어나는 것으로서의 어떤 우연성이라든가 그리고 일어나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기발랄함이라든가 기운생동하는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범위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로지컬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즉흥적으로 이뤄지던 퍼포먼스에 사고를 더한 결실. 이벤트 로지컬을 처음 선보인 이후에는 그림을 신체가 그린다는 의미의 신체 드로잉을 선보입니다. 앞이 아닌
뒤에서 팔이 닿는 만큼 그림을 그리고 그만큼을 잘라내 옆에 쌓아두는 작업. 신체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몸을 축으로 팔을 회전시켜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행위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그린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와 걷는다는 선이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드러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m 70이었는데 1m 70대는 판넬을 앞에다가 놓고 손을 넘겨가지고 최대한 더 그을 수 있는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잘라내면은 그 다음에 잘라진 것만큼 손이 더 들어가게 되는 필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럼 또 손을 또 긋고 그런 식으로 점점 앞에 있는 하나의 평면을 제거해 가면서 하는 이제 선긋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 드로잉의 가장 기초가 되는 행위였는데 이런 몇몇 것을 갖다 같이 제가 그 리스본 국제 드로잉전에 출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까지 드로잉이라는 건 그리는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신체와 그리는 문제를 갖다 새롭게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대상을 이제 수여하게 됐는데.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현대미술. 작가는 작업 과정을 공개하며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했습니다. (1978년에) 이르러 이건용 작가는 또 하나의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요. 흰색 분필로 선을 그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달팽이 걸음이란 작품입니다. 그 달팽이 걸음이라는 것은 78년도에 처음 했어요. 그리고 1979년도에 제15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오프닝 때, 프레스 오프닝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돼 가지고 말하자면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하나의 어떤 해프닝이 되고 퍼포먼스가 되고 이벤트가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히 단순한 행위입니다. 작가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에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오른손으로 백목으로 끊임없이 1과 0, 다시 말해서 반복적인 선을 갖다가 계속 그으면서 발바닥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른발하고 왼발의 힘의 그런 조건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른발의 힘이 조금 가해지는 듯 하게 되면 요게 오른쪽이 더 속도가 빠르니까 왼쪽으로 슬며시 이렇게 선이 구부러져서 선이 나가게 되죠. 모든 게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디지털 시대.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느리게 나아가는 달팽이. 달팽이 걸음처럼 작가는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을 남기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을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부터 이제 나온 건데, 인간이 무엇을 만든다든가 뭐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큰 자연이라는 것 안에 다시 수렴이 돼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무의자연의 세계라는 거죠. 결국은 봄에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만개하고 뭐고 해서 열매까지 맺지만은 늦가을이 되면 다시 그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제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시작해서 드러나지만은 그 대자연 안에 그 순환 안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겁니다. 행위예술과 드로잉을 넘어 설치미술도 선보인 이건용 작가. 그는 예술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현상의 장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소통을 이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작품은 유동적으로 달라지며 우연성이 개입됩니다. 제 설치 작품들 또는 이벤트 로지컬 이런 것들은 장소성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한 장 안에서 예술의 어떤 과정, 제작 과정까지 참여가 되면서 그러면서 보다 더 깊은 소통을 이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작가가 작업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결과를 얌전하게 갖다 놓은 것을 갖다가 보면서 또는 예술가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갖다가 녹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 정보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그 장 안에서 거기에 참여된 관객과 더불어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예술은 현장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보는 자와 더불어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같이 소통이 된다. 창작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작업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길 원하는 이건용 작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기 위해 예술활동에 주력해온 그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고민을 여전히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 대형화되는 이미지 이걸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으니까 화면에 복사해서 제 신체 드로잉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갖다가 정말 대대적으로 이거는 몇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는 뭔데 할 정도로 그런 영상에다가 제 신체 드로잉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작품을 갖다 대대적으로 또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연의 나무 또 지층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다도 큰 자본을 동원해 가지고 후원 받아서 정말 이게 자연이냐 이게 예술이냐 이게 정말 내가 예술 안에 있는 거냐 자연 안에 있는 착각일 정도로 대대적인 그런 또 전시를 하고 싶은 욕망이 또 있습니다. 이게 주책이 없는 거죠, 이 나이에. 40여 년 창작의 여정을 걸어온 이건용 작가.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성과 전위성을 대표하는 작가. 삼엄한 유신체계 속에서도 창작의 꽃을 피우고 관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한 그는 여전히 작품으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해온 이건용 작가. 그는 작품을 통해서
예술작품은 전시실 벽면에만 있는 게 아니란 걸 보여줬는데요. 한국 현대미술계의 지평을 넓힌 선각자로 평가받은 이건용 작가. 지난 40여 년의 발자취가 한국 현대미술계의 계보를 잇는 의미 있는 행적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miles away.